여기 근육이 있어야만 사람이 걸을 때 힘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걷기가 불편하다, 걸을 때마다 허리가 아프다 라고 하시는 특히 노인 환자분들 오시면 여기에 다 근육이 다 빠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생은 한방 한의사 김정환입니다. 오늘은 엉덩이 쪽에 통증이 있거나 다리가 저릴 때 허리 디스크 말고도 생각해 봐야 되는 질환,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엉덩이 쪽에 있는 깊숙한 근육인데요. 일단 이름 자체는 이자가 배 이자를 써가지고 서양배는 맛이 없다고 유명하잖아요. 저도 인터넷 보고서 안 건데 그 맛없는 배의 길쭉한 모양을 닮아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하고요. 대둔근보다 안쪽에 있는 골반뼈와 대퇴골 대전자 쪽에 붙어가지고 1차적으로는 고관절의 외회전을 담당하는 둔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근의 어떤 과긴장이나 단축, 심하면은 염증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 통증이나 아니면 다리의 저림, 신경통 등을 뭉뚱그려서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이상근의 이완성 긴장으로 인해서 일단 근육 자체에 통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속발되는 어떤 좌골신경통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이완성 긴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다리까지 꼰다거나 아니면 서 있을 때 짝다리를 짚는다든지 걸을 때 한쪽으로 엉덩이를 빼면서 좀 골반의 비대칭적인 움직임이 유발이 되면서 골반에 있는 둔근, 특히 이상근의 어떤 이완성 긴장이 반복적으로 생겼을 때 이 부위에 근육통이 생기게 쉽게 되고 그러한 이완성 긴장으로 인해서 좌골신경까지 압박하게 될 때, 다리가 저릴 때 이런 경우를 이제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운동 부상이나 타박으로도 생길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뭔가에 세게 부딪히거나 멍이 들었다, 아니면 그쪽에 피하 출혈이 고였다, 아니면 그로 인해서 근섬유 자체가 좀 손상되거나 파열되거나 했을 때도 역시 염증성 변화가 수반이 된다면은 좌골신경통이 병발하는 이상근 증후군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이 이상근 증후군의 쉬운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쉽다고 표현한 이유는 그 근육 자체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좌골신경통까지 유발이 될 때 쉬운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고 어떤 다른 문제로 인해서 속발되는 이상근 증후군일 때 그 이유가 이제 이상근 증후군의 조금 어려운 이유가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둔근의 약화입니다. 대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골반에 이렇게 위쪽에서 붙어가지고 대퇴골의 이제 바깥쪽까지 크게 덮고 있는 근육인데, 예, 지금 뒤쪽입니다. 고관절의 외회전이나 신전 이런 기능의 가장 큰 근육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여기 근육이 있어야만 사람이 걸을 때 힘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걷기가 불편하다, 걸을 때마다 허리가 아프다 라고 하시는 특히 노인 환자분들 오시면은 저는 허리부터가 아니라 엉덩이 위쪽부터 짚어보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다 근육이 다 빠져 있어요. 대둔근에 근력이 없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보행 시에 대둔근에 힘이 바짝 있어야 지면을 뒤로 차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힘들어지면 반동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허리가 뒤로 까딱 제껴집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생기는 거고요. 고관절의 외회전에도 대둔근이 관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관절을 외회전시켜야 하는 가장 큰 근육인 대둔근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신부 둔근들이 과로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이상근이 과로하다가 탈이 나면은 근육통이 생기기도 하고, 좌골신경을 압박하면은 좌골신경통까지 유발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병이 발전하게 됩니다. 일단 단순히 근육에만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가 있는 그 부위에 근피로가 쌓여 있거나 근긴장이 과도하게 생겨 있거나, 근데 요것이 이제 좌골신경까지 자극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추와 천골에서 나오는 신경 다발들이 하나의 굵은 줄기로 뭉쳐져서 허벅지와 종아리의 뒤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를 따라서 이제 전기가 찌릿찌릿하다거나 쭉 이어져서 쑤신다거나 감각이 둔해진다거나 하는 등의 표현을 호소하시기도 하고요. 정말 심하면은 근력 약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페어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천장을 바라본 상태에서 검사해보고자 하는 쪽의 골반의 다리를 반대쪽 다리 쪽으로 넘겨서 고관절을 45도에서 60도 정도 굴곡시키고 무릎은 편안하게 굴곡시킨 상태에서 그 고관절을 안쪽으로 내회전시켜서 엉덩이 쪽에 너무 과도한 긴장감이 나타나진 않는지, 좌골신경통과 같은 하지 방사통을 유발하진 않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되겠고요. 이러한 방식은 자가진단이 됨과 동시에 엉덩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스트레칭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의 치료는 사실 상대적으로 쉬워요. 가장 간단하게 받으실 수 있는 물리치료기,
간섭파 치료기라고 하는 ICT, 텐스 이런 것만 해도 쉽게 좀 호전세를 보이시는 분들이 있고요.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침 치료만 해도 금방금방 골반의 통증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통이 좀 줄어들거나 하는 효과를 보기도 하는데, 심부등근이잖아요. 깊이가 표층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cm나 4cm 정도의 길이의 침으로는 어림도 없고 보통 9cm 이상 되는 장침을 많이 사용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단순한 근육 긴장, 단순 통증이 아니고 염증 형태로까지 발전되어 있고 파급이 되어 있다면은 봉독 약침 같은 것들을 좀 추가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치료 효과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협진 통해서 체외 충격파 치료 같은 거를 받아보시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과긴장되어 있거나 단축된 근육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도수 치료 같은 걸 의뢰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근데 치료실에서 이렇게 한두 번 치료를 해서 증상이 좀 잘 나았어요. 근데 며칠 지나면은 또 다시 반복라고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다른 증상, 다른 질환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지만 구조적인 불균형이 개선되어 있지 않다 보면은 다리를 꼰다거나 짝다리를 짚는다거나 아니면 나는 똑바로 서 있는데 골반이 비대칭적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상근이나 심부둔근의 문제가 재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엔 추나 치료까지 같이 합니다. 테니스공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골반에 있는 근육들의 허혈성 압박을 가해줘서 이제 근긴장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다만 이것은 단순히 근육통만 있을 때 조금 효과적이고, 좌골 신경통까지 발전해서 다리가 저리거나 쑤시다 라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신경통을 악화시킬 수 있고 치료 효과에 비해서 더 큰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추천되진 않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다리를 양반 다리로 만들고 상체를 숙여서 고관절을 굴곡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서 뒤쪽에 있는 엉덩이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 방법도 효과적으로 시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클램쉘 같은 운동을 통해서 대둔근이나 아니면 그 옆쪽에 있는 측면의 중둔근과 같은 근육도 같이 강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 증후군, 심부둔근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허리도 불편하지만 내가 골반에 통증이 있다, 다리가 저리거나 쑤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 영상 꼭 기억하셔서 내가 이상근 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 자가 진단도 해보시고, 만약에 내 골반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면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 꼭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인생은 한방 한의사 김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